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동풍이 불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특보는 해제됐고 오후부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 스모그의 영향이라는 것이 성분 분석과 위성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남긴 자료 110여 점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통일장 이론 논문에 부록 원본이 포함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일주일 만에 공기질이 보통을 되찾았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나쁨 수준의 공기질이 이어지다 오후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북동쪽으로부터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북쪽 지역부터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서쪽 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해제되고 공공기관 주차장이 정상 운영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일부가 중단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 스모그 영향이 컸다고 확인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에서도 증거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원인 논란보다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하순 서울시 공기를 분석했더니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1월보다 스트론튬이 11.1배, 바륨이 4.1배, 마그네슘은 4.5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화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이전의 농도에 비해서 최고 11배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 특히 서울의 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12시간에서 30시간 뒤에는 서울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리안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회색빛 스모그가 중국 산둥반도에서 우리나라로 연결된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와 강도도 넓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위성이나 모델이나 많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북한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5%가 중국의 영향입니다. 올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잦은 것은 바람이 약화하고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국내의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쌓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발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재난급 미세먼지 상황에서는 그 비중이 국내 요인보다 더 크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제기되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 보도를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넘었지만 최근 이틀간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중국 책임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루 대변인은 이어 한중 공조에 대해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문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던 최악의 미세먼지로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의들은 2일에서 3일 뒤 관련 질환 환자들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천식을 앓는 환자입니다. 요 며칠 집에만 있었는데 평소보다 기침과 가래가 많아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자꾸 문을 열어놨더니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그게 들어와서 그런지 목이 좀 칼칼하고 기침이 자꾸 나더라고요. 병원 호흡기 내과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된 뒤부터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나 폐질환 환자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침이나 가래가 늘고 호흡곤란까지 오는데 심하면 저산소증에 빠져 응급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던 4일과 5일, 관련 환자들의 입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호흡기 내과를 보는 외래에서는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입원 환자도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입원율이 2.7% 늘어납니다. 하지만 2, 3일 뒤에 내원이나 입원율이 더 크게 늘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혈관의 흡수를 통해서 전신 순환계를 통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2, 3일 정도 염증을 일으키는데 반응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노출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또 입 대신 코로 숨을 쉬고 물을 자주 마셔 입속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일단 식약처 인증 마스크인지 확인하고 코와 턱에 맞춰 착용한 뒤 입으로 후 불어서 공기가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주름을 만드는 등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피부 질환이 없는 사람 188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가 얼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2주 동안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초미세먼지 노출 일수가 늘어날수록 얼굴의 주름 지수가 커져 노화가 빨라졌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모공을 뚫고 들어가 과량의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아직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화장품은 확인된 게 없는 만큼 외출 후에는 꼼꼼하게 세안해 미세먼지를 최대한 씻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바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내 오염도 만만치 않아서 공기청정기는 이제 필수품이 됐지만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매 전에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박석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탓에 주부 박혜림 씨는 요즘 아이와 함께 집 안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뿌연 바깥 공기의 환기조차 힘든 요즘 걱정스러운 마음에 거실은 물론 아이 방까지 공기청정기를 들였습니다.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호흡기가 어른보다 많이 약한데 요새는 뭐 공기청정기를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고민이 아니고 일단 필수인데 어떤 제품을 사야 하냐, 몇 개를 사야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성능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터의 성능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13등급 이상의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필터 교체 주기도 지켜야 합니다. 필터를 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H13 등급 헤파 필터 탑재된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포장 겉면에 공기청정기 협회의 CA나 한국표준협회의 KS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사용 면적을 확인하고 정화할 공간보다 1.3에서 1.5배 정도 용량이 큰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는 큰 제품 한 대보다 작은 제품 여러 대를 들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나키, 즉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문제지만 미국에서도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 때문에 보건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백신을 맞아 미 의회에서 증언까지 하게 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고등학생 이던 린든버거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방접종이 자폐증이나 뇌손상을 유발한다고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받아본 적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18살이 되면서 예방접종을 받고 싶어졌다는 그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물었습니다. 한 달 뒤 린든버거는 글과 동영상을 통해 마침내 B형 간염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여러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린든버거의 사례는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In one such instance where I approached my mother with information from the CDC that claimed vaccines do not cause autism, she responded with that's what they want you to think.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홍역 백신이 자폐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1988년 영국 논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반박 논문이 쏟아졌고 2010년엔 해당 논문의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드러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예방접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내 만 2살 이하 영유아의 백신 미접종 비율은 2001년 0.3%에서 2011년 0.9%, 2015년엔 1.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When parents get much of their information about healthcare issues such as vaccines from the internet or from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reading uninformed opinions in the absence of accurate information can lead to really understandable concern and confusion in these parents. 예방접종으로 95%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진 홍역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23만여 명이 걸려 1년 전보다 6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논란을 일으켰던 아나키 부모들의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자녀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남긴 자료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은 미국 시카고의 크라운 굿맨 재단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수집가로부터 구매해 기증한 것이라며 아인슈타인의 자료 110여 점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 아인슈타인의 탄생 140주년을 앞두고 공개된 자료들은 그가 1940년대 후반 손으로 직접 쓴 수학 계산이 대부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쓴 편지들과 논문 관련 자료들도 포함되어 특히 아인슈타인이 1930년 독일 베를린의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통일장 이론에 관한 논문의 부록이 주목됩니다. 8페이지 분량의 부록은 그동안 출판되지 않았고 연구자들이 복사본만 갖고 있었으며 부록 원본은 그동안 분실이 된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집이나 음식점에서 조리 중에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칫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급한 마음에 물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면 더 큰 화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식용유 화재 시 주방 화재용 소화기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식용유를 가열하고 15분 정도 지나면 발화점에 도달해서 불이 붙습니다. 불타는 식용유에 물을 뿌리자 오히려 불꽃이 더 커집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는데도 연기만 많이 나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유막을 만들어서 불을 끄는 주방 화재용 소화기. 다시 말해 K급 소화기를 뿌리고 나서야 결국 불이 잡혔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식용유 온도를 낮추지 못하면 불이 얼마든지 다시 붙기 때문에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해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양이 줄었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 얼음골 인근 가지산 해발 600m 능선.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고로쇠 군락지가 보입니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 나무에는 구멍을 뚫고 관을 꽂아뒀습니다. 여러 개의 관이 모이는 큰 통을 열어보니 고로쇠물이 꽤 모였습니다.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고지대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예로부터 이곳이 당도가 높고 고로쇠물을 유명한 곳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도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미리 나무에 꽂아둔 관에 연결된 통을 일일이 확인하며 천연약수 고로쇠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평년보다 양이 적은 편입니다. 밤에는 뭐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한 영상 10도 이상은 올라가야 기온 편차가 있어야 수액이 채취가 되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날씨가 뭐 안 되고 있어요. 산자락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뜨끈한 방에 둘러앉아 마시는 게 제격. 술 대신 몸에 좋은 물을 함께 마시며 정을 나눕니다. 어른골 고르세 고로쇠는 뼈에 좋은 물이라는 뜻으로 골리수라고도 불립니다. 또 혈압을 낮추고 위장병과 신경통, 변비 등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보통 1월 말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영입니다. 형형색색의 산호와 물고기가 어우러진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물속의 피사체를 사진에 담는 수중사진에 대한 관심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중사진 대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신인 부문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수중사진작가 김태엽 전문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